이번 달 12월 자유한국당 관련한 최고 관심사는 단연 원내대표 경선입니다. 현재 김성태 원내대표 임기가 12월 11일까지인데요. 이 뒤를 이을 차기 원내대표는 당 혁신과 2020년 21대 총선 등 중요한 과제를 맡게 돼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방향키는 과연 누가 쥐게 될까요? 오늘은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를 선언한 후보 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안성맞춤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입니다. 네. 네, 지역구가 또 안성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신 네. 거죠? 네. 네. 이번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 선언하셨는데요. 네네.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1년이 될 텐데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예. 이제 나설 때가 됐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 제가 부족하지만 또 의원님들 협조를 얻어서 예. 차기 원내대표를 충실히 한번 해보고자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나경원 의원하고 네네. 김영우 의원, 유기준, 유재정 의원 이렇게 네네. 지금 출마 선언을 한 상태인데요. 네네. 이 다른 후보들하고 비교했을 때 의원님만 갖고 계신 경쟁력 뭡니까? 뭐 다 훌륭한 분들인데요. 예. 우선은 차기 원내대표가 할 일이 뭐냐. 예.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좀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일을 해야 잘 아시는 됩니까? 것처럼 예. 지난 1년 동안 치열한 투쟁을 위해서 우리가 무기력한 웰빙 정당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 국민 곁으로 다가갔지 않습니까? 네. 그 결과 이제 지지율도 2년 만에 25%대를 넘어서 26.2%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만은 네. 결국 차기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예. 누가 가장 잘 싸울 수 있냐. 예. 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모든 의원님들이 네. 그 점을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타가 공인하는 예.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후보로서 예.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여기에다가 국민 소통, 공감 정치를 강화를 해서 예. 설득력 있는 야당이 되겠다. 예.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비전을 갖춘 새로운 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원내대표가 결국은 의원님들을 도와가지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저는 평소에 정치의 본령은 남을 돕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까지 주로 많은 분들을 돕는 그런 조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예. 제가 이제까지 해온 것처럼 제가 원내대표가 돼서도 제가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112분의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스타 전사로 네. 만드는 그런 알겠습니다. 조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예. 그런 원내대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네네. 주말 동안 이제 정책위의장 후보 되시는 분하고 접촉을 해보시겠다 이렇게 네.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네, 말씀하셨어요. 주말에 접촉 좀 해보셨습니까? 네, 접촉을 해봤고요. 예. 어느 분인데요? 네? 어느 분인데요? 얘기해드릴까요? 예. 아직은 좀 얘기하기가 곤란하고요. 아, 제가 예.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그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하려거든요. 예. 그때 발표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예. 그 정책위의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네. 역량이 되느냐. 예. 그거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요. 아무래도 이제 의원님께서는 네. 지금 이른바 이 비박계로 분류되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혹시 뭐 친박계 의원에서 정책위의장을 찾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많고 또 비수도권에서 찾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도 많은데요. 이 두 가지 사항은 맞습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거 보면 맞다고 봐야죠. 아, 맞군요. 네네네. 이미 정해졌군요, 그러니까. 네, 조만간에 네. 아주 훌륭한 분으로 네. 국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제 보수 대통합을 위한 야권 연대를 강조하고 계세요. 네네. 야권 연대 범위가 지금 어디까지인지가 사실 분명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게 바른미래당과의 연대나 통합 뭐 이렇게까지 감안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책적 연대만 하시겠다는 것인지. 우선은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예. 야당 중에서 그나마 저희와 같이 공조할 수 있는
정당은 바른미래당밖에 없거든요. 네. 나머지 소수 정당들은 이제 뭐 사안에 따라서 예. 그 서로 이렇게 정책적인 결합을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바른미래당밖에 없기 때문에 예. 우선은 바른미래당과의 네. 철저한 공조를 이뤄내야 된다. 네. 뭐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김관영 현재 원내대표와 예. 아주 친하신 인간적인 사이라고. 신뢰 관계를 가지고 있고 예, 예. 오늘 조금 아까 전 목욕탕에서 막 만나가지고 만났어요? 예. 김관영 대표가 예. 형님 잘하십시오 화이팅 하십시오 이런 격려도 했는데 네. 글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격려해서 원내대표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 우선은 바른미래당과의 공조를 끈끈하게 하고 예. 지금 그 바른미래당 의원님들이 우리 자유한국당으로다가 소위 예. 복당하는 복당. 문제는 예, 예, 예. 시기적으로 좀 민감하거든요. 네. 그래서 원내대표 선거 전에는 그렇겠죠. 아무래도 좀 예. 그런 것이 오히려 안 이루어지는 것이 예.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뭐 근데 이분들이 복당을 장기적으로는 하시려면요. 복당을 하시려면 네. 원내대표 선거 이후 그리고 전당대회 이전에는 복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던데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파악하신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몇 명 정도? 네, 뭐 있습니다만은 제가 예. 지금 말씀드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5명 원내대표가 이상입니까? 아니면 되면은 5명 이하입니까? 원내대표가 되면은 네, 네. 뭐 그때 예. 우리 뭐 의총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원님들 교감도 갖고 예. 본격적으로 좀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추진을 하시겠다. 복당을 아예 당 차원에서. 당연한 얘기죠. 뭘 하게 되면은 예. 의원님들과 좀 교감도 갖고 그런 것이 필요하죠. 네. 예. 그럼 이제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랑 최근에 김무성 의원이 만났다는 얘기가 알려졌는데, 그건 제가 모르는 일입니다. 네, 최근에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건 제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무성 의원하고는 또 상당히 가까운 사이시잖아요. 물론이죠. 제가 김무성 대표는 제가 비서실장을 2년이나 했기 때문에 예. 뭐 인간적인 관계는 절대 변함이 있을 수 없고요. 네. 다만 이제 특히 저를 주로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네. 김무성 대표와 저를 이렇게 프레임으로 엮어서 예. 조금 이렇게 확산시키려는 움직임인데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세상을 살면서 친불친이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조직의 책임자가 됐을 때 얼마나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사심 없이 이끌어가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다행히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거의 모든 의원님들이 저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네. 천만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뭐 의원님들마다 생각은 좀 다르실 것 같으니까요. 한 가지 더 여쭤보면요, 의원님. 그 오세훈 전 시장이 최근에 이제 보수 단일 대우 강조하면서 통합 대상으로 태극기 부대도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사실은 뭐 거의 유사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태극기 부대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릅니다만 하여튼 네. 우선 기본적으로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애국심이 충만한 분들이 많습니다. 애국심이요. 제 네. 지지자분들 중에서도 거기 나가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예. 다만 이제 제가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극우나 극좌는 예. 소위 수권 정당이 지향하는 바가 아니다. 네. 합리적이고 따뜻한 건강한 보수 세력을 우리가 보듬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만 아니라고 하면은 저는 예. 당연히 예. 보수 대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예. 그런 애국심 있는 국민들이 당연히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것을 저희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건방진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그분들이 훌륭한 분들인데 네.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네. 물결이 네. 오도록 저희 자유한국당이 정말 수권 정당의 면모를 갖춰놔야겠다. 네. 지금 아시는 것처럼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요, 의원님. 네. 이제 바른미래당의 뭐 유승민계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을 하려면 네. 자유한국당 내의 변화를 지금 전제로 하고 이제 복당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태극기 부대까지 포용하는 통합을 자유한국당이 만약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분들이 하는 게 복당이 그건데요. 가능할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건데요. 예.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율 회복 방안이 뭐냐.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은데 결국은요.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싸우지 말아라.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라.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안보 무능 또 경제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민심이 많이 떠나고 있는데 이런 이반된 민심이
온전히 자유한국당에 오지 못하는 이유도 그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을 안정적으로 네. 이끌어 나가야 되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말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은 이제는 물리적인 결합을 뛰어넘어서 예. 화학적 결합을 완성하는 그런 원내대표가 반드시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정말 그 진정성과 네. 누가 더 당을 위해서 헌신했냐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까지 예. 제 사심을 가지고 일한 적이 없고 네. 또 제가 친불치는 있지만은 그런 것에 치우쳐 가지고서 의원님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예. 그런 일들을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그러면 사심을 갖고 일했다고 보세요? 그 사회자께서 질문하신 의도가 좀 대단히 불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요, 지금 이제 그럴 리가 있나요? 의원님 자신의 경쟁력을 생각하면서 사심을 그게 아니라 이거는 예, 예. 있죠. 예. 나경원 의원은 본인이 주인공이 되기 위한 그런 정치 역정을 계속 해온 사람이고 예. 저는 의원님들을 도와드리는 조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고 예. 또 그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그런 됩니다. 차이가 뭐 있다. 사회자께서 하시는 것처럼 예. 제가 나경원 의원 선거 한 4번 정도 제가 예. 죽기 살기로 도운 사람 아닙니까? 예. 이제는 제가 나설 때가 됐기 때문에 나섰고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한테도 예. 대단히 떳떳하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그 마무리 질문인데요. 네네. 원내대표 경선에서 의원님 자신의 지지율 몇 퍼센트 정도나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글쎄 네. 이 말이 위험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네. 아유 초박빙이라 많이 네. 도와주십시오면은 예. 또 일본의 중간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고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건 차기 원내대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예. 그래도 이제까지 거론된 후보 중에서 네. 김학용 의원이 가장 적임자가 아니냐 아. 이런 얘기는 사실 상당히 많이 예. 제 쪽으로다가 원래 하고 주위 분들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고 있는 것으로 예. 알고 있고요. 예. 그 사회자께서도 예.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네. 원내대표가 나오기 위해서 갑자기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예. 지난 10년 동안 우리 당은 물론이고 예. 심지어는 민주당, 정의당 의원님들까지 예. 소통하면서 지내온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의원님들이 예.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은 아니라 그렇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예. 좋은 결과를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자께서도 좀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